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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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죠? 썬. 손흥민 선수. 선. 그럼 도시락 보이, 손흥민 선수 같은 도시락 보이. 예. 첫 번째 도시락 바로 열어주시죠. 빨리 열어주세요.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조심스럽게 꺼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드디어 해방입니다. 네. 어제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2년 3개월 3개월 됐죠? 됐죠. 네. 꽤 길었습니다. 27개월인데 어떠셨어요, 어제 딱 벗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에 김이 서린단 말이에요. 콧김이 이렇게 올라가서. 맞아요. 그게 좀 없으니까. 왜냐면 또 밖에 있다가 상가 같은 데 들어갈 때 항상 뿌얘져서 맞아요, 너무 맞아요. 짜증났거든요. 맞아요. 그게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안경 안 쓰는 두 분은? 저는 뭔가 어색하기도 했고 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다니는데 뭔가 안면이 시려운 느낌이었어요. 얼굴이 좀 추웠어요. 맞아. 저는 좀 어색했던 부분은 뭐냐면 한동안 꽤 같이 일을 해온 그 사람들이 있는데 마스크 벗고 보니까 너무 낯선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구지? 약간 좀 황당했어요. 그런 의견도 많았어요. 맞아요. 물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도 돼요. 쓰고 싶은 사람이 계속 써도 되는데 이 상관은 없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해방이 됐습니다. 마스크 해방 첫날 시민들 어땠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표정이 보이고 하니까 좀 더 편안해하는 것도 있고요. 평소에는 계속 벗으라고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외출이 좀 편해졌어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예 대중교통도 다 해제됐으면 좋겠는데.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으니까 훨씬 개운하고 더 이렇게 폐도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아유, 보는 제가 다 상쾌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좀 어색하긴 한가 봐요. 저희 취재진이 대형마트에서 30분 동안 지켜보면서 마스크를 쓴 사람 다 세어봤더니 이 158명 중에서 148명, 무려 90% 이상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습관이 좀 남아있겠죠. 근데 모든 곳에서 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또 아닙니다. 네. 또 정해진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게 여전히 의무 상황인데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등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네. 이 다른 곳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벗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좀 써라,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헬스장이나 탈의실이라도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근데 마스크 벗는 걸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특히 청각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표정을 보면서 소통을 하면 훨씬 수월하니까 맞아요. 네.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어제 뉴스룸 보도 보셨나 봐요. 네. 네, 맞습니다. 마스크가 일종의 벽이었던 사람들이죠. 이제는 일상을 되찾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입모양을 보고 또 표정을 관찰해야 하는데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려버리니까 의사소통이 더욱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인터뷰 한번 보시죠. 마스크 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 모양이 보이면 좋겠다 했어요. 목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김이 서려요. 표정과 그다음에 손의 모양, 분위기 여러 가지 한걸 다 종합을 해서 전달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소통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참 진짜 좋아 보이네요. 네. 근데 마스크를 써서 좋았던 점도 있었잖아요. 입을 맞아요. 좀 가리고 있으니까 표정도 좀 숨길 수 있고 요 그 학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몰래 이렇게 욕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눈은 웃고 있지만 입은 막 이렇게. 네. 이두성 기자 자주 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가혁 기자는 이제 아이템 회의를 좀 자주 하는데 이게 몰래 이제 입 가리고 입모양으로 뭐 이런 거 했는데 사실 근데 이가혁 앵커는 저한테 마스크 쓰고 다녀라. 넌 쓴 게 낫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냥 대놓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일명 이 마기꾼이라고 하죠. 이 마기꾼들 마스크 벗는 게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쓰고 다녀도 되긴 하지만 남들 다 벗는데 나 혼자 쓰는 것도 좀 눈치 보이고 그럴 수도 좀 있잖아요. 그래요. 나중에 네. 되면은. 예. 또 이제 또 이 마스크를 벗으니까 표정 관리가 좀 신경 쓰인다거나 화장을 더 해야 해 불편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어쩐지 이도준 기자가 저랑 이렇게 대화할 때 뭔가 마스크만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숨 쉬는 게 아닌 것 네, 같은데. 입 어떻게 모양으로. 욕을 했나요? 근데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오히려 벗으면 또 눈치 보이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이렇게 자유롭게 어떻게 그 제한 사항만 잘 지켜서 이렇게 벗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도기죠, 과도기. 네, 앞으로 네. 이도성 기자는 마스크 쓰고 방송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바로 가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서 네.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겨울바다에 뛰어들다. 어. 이게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영하의 날씨 속에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지난 27일 밤 8시쯤인데요.
빨간 원이 보이죠? 이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비추는 영상입니다. 한 50대 여성이 바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여성이 뒤따라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발견한 한 남성이 서둘러 따라가서 저렇게 데려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결국 저렇게 여성들을 바다 밖으로 빠져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엄청 추웠을 텐데. 네, 두 여성 사실 바다에 들어간 여성들은 모녀 사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수년 전에 남편이자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에 힘들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고승현 경장이 모녀의 발길을 돌려 세웠는데요.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도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대화를 주고받은 뒤에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네. 아, 저렇게 나오셨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그래도 저분들 좀 아직 좀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심리 상태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모녀가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특별한 외상 없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때는 상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이 저렇게 딱 바다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한 그 행동처럼 또 앞으로도 많은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서 좀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귀여운 곰돌이 도시락도 뒤집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빠밤. 엄마가 된 할머니.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친할머니가 손녀딸을 입양을 했어요. 친딸로 입양을 한 사연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는데 이 중국 국적의 초등학생 A양이 5살이던 지난 2014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때 할머니와 함께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한국에 귀화해서 살던 할머니가 A양을 키울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선 곧바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A양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키울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일단 엄마 아빠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도 그렇고요. 아이 부모가 몇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행방불명이었고요. 어머니도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A양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이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장기 체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에 살던 엄마와 나중에 연락이 닿았는데 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머물렀던 엄마가 있었지만 이 엄마가 재혼하면서 중국으로 떠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딸이 강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엄마가 법적인 보호자는 엄마가 한국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엄마와 아닌 할머니와 살면서도 법적인 동거인이 엄마였기 때문에 강제 출국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으로 가면 함께 살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 아닌가요? 왜냐면 엄마도 새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됐지만 5살 때부터 엄마와 따로 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중국으로 건너간다면 사실 키울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살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부모처럼 함께 살던 할머니가 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친딸로 입양을 하면은 이 할머니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에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법원에 그렇죠. 신청한 거죠. 우리나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가 부친의 이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면은 친족 관계에 혼란이 생긴다고 하면서 기각을 했어요. 부친이 사망했는지가 확실하지 않고 네,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면 혼란이 있다. 네. 9년 넘게 행방을 찾을 수 없지만 이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엄마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또 입양이라는 게 사실 국적을 얻기 위한 제도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키우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아버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어머니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심 저 결과만 보면 아이가 혼자 중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법적으로는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초등학생 아이를 혼자 중국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법정을 향했습니다. 이제 항고라는 걸 했는데요. 지난달 항고심 재판부가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1심이 있고 나서 이 2심, 항고심이 이뤄지기 전에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처음으로 이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결국에 모든 재판부들은 결국 이 대법원의 취지를 따르게 되는데 이 취지에 따라 판결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A양의 실제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양육을 했고
입양이 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네. A양 그리고 A양의 친모 역시 입양에 동의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를 이제 딸로서 키우게 된 그렇죠, 거군요. 이제. 아이가 뭐 행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